자, 유리함수 볼게요. 자, 유리함수는 중요합니다. 유무리함수는 중요하니까 요거는 잘 체크하는데, 자, 유무리함수. 유무리함수는 일단 무조건 그래프예요. 무조건 그래프니까 그래프 잘 체크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정리하냐고 하면 함수 정리 순서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정의 살펴보고요. 정의 살펴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개념들이 등장하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랑 일반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 배우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면 1차 함수는 뭐가 등장해? 기울기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 2차 함수는 축이랑 꼭지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일단 체크하고 표준 일반형 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성질을 살펴봅니다. 성질은 간단하게 말하면 증가 감소 함수인지 여부와 대칭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기본 성질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질을 살펴보고 나면 세 번째 그래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프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합성함수, 그 다음 다섯 번째 역함수, 요거 살펴보는 거고요. 요거 하고 나면 직선과의 위치관계, 당연히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직선과의 위치관계, 요것도 엄청 중요한 거고, 요것도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다시 이거는 무수히 선생님이 수십 번 쓰겠지만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랑 뭐가 키를 지고 있다고 했어? 뼈랑 접이 키를 지고 있다고 했죠? 알겠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뾰족점 지나는 경우랑 접하는 경우가 무조건 키를 집니다. 그래서 곡선, 직선 위치 관계는 무조건 뼈, 접이 키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접선은 무조건 위기박 셋 중에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위의 점, 기울기, 밖의 점, 요거 셋 중에 하나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저기서 어느 태클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살펴야 되고, 직선은 무조건 선생님이 직선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직선은 무조건 뭐부터 째려보라고 했어? 기울기부터 째려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가, 기울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는가 분명히 봐야 되고, 기울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평행선 아이디어라고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접할 때 요 기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요거는 반드시 정점 지나는 직선이 나올 거고요. 이 정점 지나는 직선은 이게 우길기 아이디어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길기 아이디어 연결되니까 요 정점에 따라서 이 정점에 따라서 요거는 위나 밖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테크는 직선과의 위치관계 꼭꼭꼭 항상 물어보니까 잘 신경을 써놔야 돼요. 요거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미분해 볼 거고 적분해 볼 겁니다. 요렇게 함수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배울 때마다 요 순서대로 짜라락 다 검토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기본은 요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갈게요. 자, 유리함수. 자, 정의는 분모의 x를 포함한 함수가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분모 x인데 x 1차식 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 1차식 분의 상수 더하기 뭐 상수 요런 애나 y는 x 1차식 분의 x 1차식 요 두 가지 형태를 배우게 될 거고 x 1차식 분의 상수 요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 요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리함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처음 나오게 되는 점근선이란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리기 요게 최고 포인트예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요걸 딱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점근선을 한번 살펴봅니다. 유리함수의 점근선.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x 점근선이랑 y 점근선. 두 개가 있는데 수학에서 뭐 취급 안 한다고 했어? 수학에서 분모빵은 취급 안 하죠. 그래서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입니다. 요게 x 점근선이에요. y 점근선은 정확하게 살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걸 때 y 극한값이 y 점근선입니다. 요거일 때 y 극한값이 y 점근선입니다. 자, 그럼 극한은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우게 되는데 극한 우리가 일단 무한대라는 개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한대. 자, 일단은 우리가 무한대와 사칙연산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한대는 기본적으로 엄청 큰 수죠. 그래서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거 저 메비우스에 띄죠. 그래서 메비우스가 계속 순환하잖아, 계속. 그래서 저게 무한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도 애들이 무한대로 늘어나라. 하여튼 드립 쳤어.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메비우스 학원이다. 대충 이렇게 드립을 치고, 자, 그러면 무한대와 사칙 연산을 풀어보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요거 볼게요. 자, 이건 맨날 하면서 설명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 누구지 알지? 그 테슬라 CEO잖아. 일론 머스크 돈과 빌 게이츠 돈 엄청 무한대일 거 아니야. 우리 일반의 기준 봤을 때. 일론 머스크 돈이랑 빌 게이츠 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돈에서 빌 게이츠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주식 코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코인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팍 짓다가 어떨 때는 이겼다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게 승리할지 뒤에 게 승리할지 무승부가 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 돈에다가 빌 게이츠 돈을 곱하면 무슨 몇십 조에다가 몇십 조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지. 무한대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론 머스크 돈분에 빌 게이츠 돈을 올려버리면
요것도 분자가 이길지 분모가 이길지 알 수 없어요. 분자가 승리할 수도 있고 분모가 승리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한대분의 상수 일론 머스크 돈분의 내 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이기겠죠. 그러면 봐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조 분의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값이 잘 모르겠지만 0.1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0은 아닌데 0이 엄청 가까울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0으로 간주합니다. 0으로 간주합니다. 딱 0은 아니지만 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참고로 우리가 이거는 법률 용어인데 간주와 이건 수학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식 늘리세요. 간주와 추정의 차이가 뭘까요? 나는 뭘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뭘로 추정하겠다 라는 거랑 이거 두 개 차이점 뭘까요?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가세요.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 간주, 추정. 이 법률 용어인데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은 간주는 그걸로 봤기 때문에 뒤에 새로운 틀린 사실이 발견돼도 번복이 안 됩니다. 근데 추정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대로 보겠다는 거라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는 무조건 그대로 고고싱 가는 거예요. 추정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인데 하여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간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9 이런 애들은 2가 아니잖아. 하지만 2로 보겠다는 거예요. 2보다 조금 작은 놈이지만 2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약간 간주하는 근사값 개념 비슷한 개념이에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무한대는 이게 지금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가 누가 일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한대는 기본적으로는 대장 싸움이에요. 대장 싸움. 이게 이제 이쪽 하면서 약간 뭐 썰을 하나 풀어주자고 하면 이게 썰 푸다니 기분 좋아하네. 자,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명량 이런 거 이제 봤잖아. 명량 이런 영화 이런 거 봤잖아.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제 풍수지리가 뭔지는 알죠? 풍수지리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이제 터란 말이야. 터. 그래서 이제 몇 자리 집, 터 이런 걸 잘 써야지 후손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몇 자리를 갖다가 좋은 데 써야지 그 후손이 번창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가 그 학교 교가 있잖아. 교과에서 항상 등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뭘까요? 산에 전기를 받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 산에 이제 전기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크게 이제 3번을 쳐들어왔는데 아니 2번을 쳐들어왔는데 한 번 더 쳐들어올 거라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도 산지가 70% 이상이거든. 산지가 70% 이상인데 일본에 여행 가서 보면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후지산이요. 이렇게 하다가 한참 가다가 근데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 후지산이에요. 이 일본은 큰 산이 매우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만한 동네 야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본은 큰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짱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동네 뒷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딱 보면 알겠지만 올림픽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금메달 따오는 거는 싹 다 개별 종목만 따온다.
팀플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사격, 양궁, 알겠지? 등등등등 1대1 종목만 따오지 축구, 농구 이거 따오는 거 봤어? 뭐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거를 보면 이제 관광객들도 그 이제 국민성에 따라 다르대. 예를 들면 이제 관광객이 같이 이제 등산을 했어.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갔어. 올라가면 일본은 깃발을 탁 꽂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사사 모인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모이세요 모이세요 해도 막 전부 다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막 이러다가 절대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다 지가 주인공이 되려고 축구를 할 때도 패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가 골 넣으려고 하다가 삽질하고 이제 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임진할 때 크게 쳐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정복이 안 된 이유가 일단은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면 일본은 원래 이제 전쟁의 기본은 옛날 시대의 기본은 왕잡기예요. 왕잡기. 왕을 잡으면 그 나라 멸망이야. 그러면 새로운 왕을 세우든가 식민지를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몽지를 떠나는 거지. 쳐들어오면 이렇게 왕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일본은 전쟁을 하다가 전투가 이제 붙잖아. 이렇게 붙으면 대장들끼리 이렇게 딱 붙잖아. 대장이 죽잖아. 이렇게 대장이 죽으면 밑에 부하들이 무릎을 꿇어 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이 죽잖아. 대장이 죽으면 밑에 애가 또 싸워. 밑에 애가 새로운 대장이 싸우고 그 다음에 군사를 갖다 다 죽이잖아. 그러면 의병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또 싸워. 이래가지고 결국 다지기야지 우리나라가 정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말해준 이제 강사가 말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객을 갖다가 몇 명 보내가지고 일본의 큰 산을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애를 탁 몇몇 제거를 한 다음에 깃발을 탁 꽂으면 일본이 우리나라 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드립을 쳤던 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무한대는 대장 싸움입니다. 자, 기승전결 완벽했다. 자, 그래서 무한대 대장 싸움인데 즉 쫄다고 필요 없어요. 일본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가 대장이냐고 하면 잘 봐봐. x와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1조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1조고 이거는 1조의 제곱이잖아. 뭐가 미친듯이 올라가? 제곱이 당연히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러면 세제곱이면 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대장 싸움이기 때문에 이 대장은 차수가 큰 게 대장입니다. 차수가 큰 게 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은 대장 싸움인데 요게 만약에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면 분자가 이깁니다. 대장 싸움이니까 분자가 승리해서 요거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작으면 분모가 이깁니다. 분모가 이기면 마치 이거는 아까 봤듯이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 일론 머스크 돈분의 내 돈 이런 거랑 비슷하게 0.11 가가지고 요거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0가요. 0. 근데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으면 요거는 무승부가 떠요. 무승부가 떠서 무승부 뜨는 경우에는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갑니다. 하여튼 이 얘기 나중에 이적 원 가서 하겠지만 물론 우리 반에는 이제 일본 한국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하튼간에 기억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y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극한값이 y 점근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놈은 x가 무한대 가버리면 요게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빵 가겠죠. 그래서 y 점근선이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이라서 x 이퀄 빵이고요. y 점근선은 저게 빵 가니까 y가 빵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역시 우리가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이니까 x 이퀄 p고요. y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무한대분의 상수가 빵 날라가니까 요거만 남죠.
그래서 y 점근선은 요거는 y는 q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일반형 어디 갔노? 아씨, 송이가 없노. 자, 일반형 옆에 어디 있지 않을까? 여기 있네, 일반형. 자, 요거는 우리가 x 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이니까 요게 x는 마이너스 c분의 d고요. y 점근선은 이게 우리가 무한대 가면 이또 무한대 가잖아. 몇 차분의 몇 차예요? 요거 1차분의 1차죠. 차수 비겼죠. 비기면 개수를 따서 요 y 점근선은 y는 c분의 a가 y 점근선이에요. 자, 여하튼 우리는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뒤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요 y는 빵이랑 x는 빵. 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이 정의역은 x 점근선 제외하면 되고 치역은 y 점근선 제외하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은 x 빵 아닌 거, 치역은 y가 빵 아닌 거예요. 자, k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 쪽에 있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은 개형은 직각쌍곡선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개형은 직각쌍곡선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로 했었죠. 그래서 이쪽 실수로 쭉 다 연결된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이 K값이 당당하는 게 공률입니다. 공률. 자, 참고로 우리가 그래프의 공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속도, 그래프의 공률을 담당하는 게 함수마다 다 있어요. 자,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다 직선이죠. 공률 담당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는 어느 자리 있어요? 1차 항계수 자리죠. 자, 2차 함수. 2차 함수 공률. 2차 함수가 이게 이렇게 완만하냐, 이렇게 급하냐, 뭐에 달린 거예요, 이거? 2차 항계수에 달렸죠? 맞지? 2차 항계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 공률은 K값에 달려 있어요. 자, 뒤에 할 건데 미리 예습처럼 한번 해봅시다. 자, 무리함수 공률은 루트 앞이랑 x 앞 요거 계수에 달려 있어요. 참고로 지수 로그 함수는 공률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이냐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더 미치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공률은 뭘 보고 물어보냐고 하면, 이거는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고 하면 평행 대칭 이동해서 겹쳐지는 함수, 요거 물어보는 문제로 쓰이는 거예요. 공률이 같아야지 옮겼을 때 겹쳐져요. 오르락내리락 속도가 다른데 당연히 겹쳐져봤자 그건 안 겹쳐져요. 그래서 요 포인트 하나만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K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만 해보면, 자, y는 x분의 1 요런 애 있다고 쳤을 때 1 집어넣으면 1, 어디 지나가요? 1,1 지나가죠. 2 집어넣으면 2,2분의 1 지나가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2 지나가죠. 마이너스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대충 1,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y는 x분의 2라고 하면
요거는 1,2 지나가고 2,1 지나가고 나머지 막 지나가겠지. 그럼 1,2가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2,1 대충 여기 있겠죠. 더 멀어지 밖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k 값이 커질수록 밖으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띠딕 요 직사각형 넓이 여기 점을 x1, y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게 위의 점이죠. 위의 점은 뭐 할 수 있어요? 위의 점은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대입해서 넘어가 버리면 요게 k는 x1 곱하기 y1인 거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런 어떤 점을 여기를 x2, y2라고 해보자. 그러면 위의 점 대입하면 k는 x2 곱하기 y2 되는 거 이해 갔습니까? 넘어가면. 자, 저기에서 x1 곱하기 y1이 저 그림에서 뭐예요? 이 직사각형 넓이인 거죠. 이 직사각형 넓이가 다 k입니다. 역시 이 파란 직사각형 넓이도 똑같아요. 알겠지? 요 파란 직사각형 넓이도 요것도 똑같이 k로 같아요. 그래서 저 직사각형 넓이는 다 k로 일정하더라. 요거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대칭성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고 그 다음 그래프고 마지막으로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세 가지 대칭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대칭. 그래서 요게 점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1인 직선 요 세 개 대칭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그림 그려놨지만 요 빨간 거나 파란 거나 다 이 점 기준으로 180도 돌려버리면 요거는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가서 겹쳐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게 점근선 교점이 원점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접어도 이게 1로 가고 이게 1로 가서 접혀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기준으로 접어도 이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가서 딱 겹쳐져요. 그래서 세 가지 대칭성을 갖고 있더라. 요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꼭꼭 다 살펴놓습니다. 유리함수는 엄청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살펴보면 요거는 증가감소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가감소함수 맞고요.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대칭성은 3개 있다고 했어요. 3개. 3가지 대칭성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 합성함수, 역함수, 직선과의 위치관계 요거 뒤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나씩 가봅니다. 무조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1빠따예요. 점근선이. 자, 유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자, 요거는 식 따라 그냥 가면 되기는 한데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시켜준 대로 전부 다 요거는 우리가 변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거 표준형 만들기예요. 표준형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목라분리 해야 됩니다. 자, 요거 목라분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액마 3. 그러면 요게 마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액마 3.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요 전개하면 3이니까 6 나와야 되니까 뒤에 3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샥샥 이렇게 찢는 게 목나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조식을 한번 써보니까 요게 왼쪽 찢으면 마이니까 뒤로 보내고요. 오른쪽 찢으면 액마 3분의 3이죠. 그러면 요게 y는 x분의 3 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냐고 보면 요거는 도형이죠. 변수 기준이죠. x 대신에 액마 3 들어갔죠. 그럼 x축의 방향 얼만큼? 3만큼. y 대신에 와플 1 들어가서 넘어간 거죠. 그럼 y축의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 됐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함수 요거는 우리가 공률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공률이 같아야 되는 거고 유리함수의 공률은 K값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역시 목나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K값이 2네 요거 K값 2죠. 그러니까 요건 당연히 되고요. 자, 요거는 목나분리 하려고 하니까 액마 1, 액마 1 만들어주고 더하기 2 해주면 맞죠? 그러면 샥샥 이렇게 찢으니까 액마 1분의 2 왼쪽에 거 1 이렇게 하니까 요것도 K값이 2네요. 그래서 이거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분모에 요 마x를 갖다 귀찮기 때문에 RA로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요렇게 바꿔놓고 스타트 하세요. 무조건 분모의 x 개수는 1로 유지합니다. 분모의 x 개수는 1로 유지합니다. 1로 유지. 그래,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목나분리 가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2 묶어내고 액마 2 요렇게 가져가면 풀 4고 뒤에 풀 1 붙어야 같겠죠. 그러면 샥샥 요렇게 찢으니까 요거는 액마 1분의 2 빼기 2라서 K값이 1이라서 탈락.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일단 요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아싸리 이것도 2를 RA로 나눠갖고 요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을 1로 만들어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지? 요렇게 해놓고 목나분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액마 2분의 1에 요거 마이너스 2 딱 묶어내고 액마 2분의 1 가져가면 요게 1 생겼으니까 빼기 2분의 3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샥샥 분리하니까 요게 액마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탈락입니다. 그래서 목나분리한 거니까 잘 체크하고요. 요것도 이걸 옮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귀찮단 말이야. 저기식 정리하는 게 y는 액마 b분의 ax 더하기 2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마 x분의 1이죠. 근데 여기다가 x 대신에 액풀 1 집어넣고 y 대신에 와마 3 집어넣고 하면 귀찮기 때문에 얘를 거꾸로 이동시켜 버리세요. 그럼 반대로 움직이면 될 거니까 요거는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통분을 시키세요. 요게 계산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동시키기.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이동. 반대로 보내세요. 자, 요게 더 쉽습니다. 요렇게 잡아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지날 때 당연히 지나는 점 대입하면 되겠죠. 식 그대로 시켰는데 따라가고 마지막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유리함수 정의역과 치역 볼 거 없어요. 정의역은 x점 근선 제외고요. 치역은 y점 근선 제외입니다. 그러면 x점 근선은 뭐라고? 분모 이퀄 빵이었고요. y점 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극한값이었죠. 그래서 개점을 이렇게 잡고 식은 바로 뽑아도 감점 안 나가기 때문에 바로 뽑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대로 잡을게요. 자, 봐봐. 어떻게 하는지. 요거 수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로 푸세요. 자, 그래프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목나불리는 거 하지마. 표준형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요꼴로 변형하지 마. 그냥 바로 그래프 갑니다. 자, x 점근선 분모 이퀄 빵이죠. 그러면 요거 x는 2죠. 자, y 점근선 1차분의 1차죠. 비겼죠. 요 개수 따면 어떻게 돼요? 마 3이죠. 자, 그러면 그림 그리세요. 자, 일단은 샥 잡고 x는 2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잡고 마 3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잡고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0,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럼 0, 마이너스 2분의 1 찍으세요. 대충 이쯤에 있겠죠. 자, 여기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붙어야 되면 빼박 그래프가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저기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나불리 할 필요 없이 바로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 마3이야 뭐야 이거 못하고 이상하노. 뭐부터야? 3부터야 마3부터야? 아, 마3이겠죠.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게 마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3 집어넣어. 대충 뭐 이쯤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3 저기에 마3 집어넣으면 마3 마2 1 플러스 9 하면 마2네요. 자,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 1분의 마 2가 그래서 1,2네요. 그럼 요거부터 요까지잖아. 지역은 y값 범위죠. 그러니까 마 2부터 2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목나불리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잡으면 무조건 점근선부터 잡고 가는 거야. x 점근선 분모 이퀄 빵이니까 x는 마이너스 2n. y 점근선 1차분의 1차 개수 따니까 y는 m. 그러면 요거 6이고 요거 지금 마 2겠죠.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n값 마 3, m값은 마 2겠죠.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지역이 저거일 때 요것도 그래프 그립니다. 수식으로 풀지 마세요. 무조건 그래프예요. 점근선 잡고 절편 잡고 그래프예요. 자, 점근선 x 점근선 분모 이꼴 빵이니까 x 이꼴 4. y 점근선 개수 따니까 2 해놓고 그림 그리세요. 자, x4 대충 띠디디디디 여기 4 y2 띠디디디디 여기 2 대충 잡죠. 자, 0 집어넣으면 0,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 마일 대충 요쯤에 있겠네. 여기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붙어야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치역이 0 이하 또는 마3 이상이니까 봐봐. 요게 0 이하면 y 값이 0부터니까 요렇게 나와야 될 거고 마3 이상이면 아니 3 이상이면 대충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0, 뭐시기 여기가 3, 뭐시기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에 계속 하고 있던 역함수 아이디어죠. y 값이 알 때 x 값 구하는 거. 그러면 요게 y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분자가 빵이 돼야 될 거고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 값이 3이 되려고 하면 3은 액마4 2x 풀 4 요거 풀면 되죠. 넘어가면 3x 빼기 12가 2x 더하기 4니까 넘어가니까 요거 지금 16입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은 요 빨간 범위의 x범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2 이상 요거 지금 3 이하인데 중요한 거는 요 4 제껴야 돼요. 요거 요렇게 잡히고
요거 요렇게 잡힙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 구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16까지 몇 개? 1부터 16까지 16개 중에서 하나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개 되겠죠. 자, 유리함수 최대 최소 쉽습니다. 요거는 증가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요 놈은 양 끝의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넘어가는 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때려 집어넣어서 F-2, F2분의 3 넣어서 큰 놈이 최대, 작은 놈 최소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 자, 다만 요거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그래프 잡습니다.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냥. 자, 점근선 잡아봅시다. 자, 점근선 잡으면 일단은 X점근선이 분모빵이니까 마2. 자, Y점근선이 요거 개수다니까 K죠. 그리고 절편 잡아보니까 이게 0,2분의 5죠. 그런데 이놈은 조금 귀찮게 들어갔네. 요게 그래프를 잡으려고 하니까 X점근선은 빼박 마이너스 2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점도 0,2분의 5를 지나가는데 요게 K가 이 위로 가 있는 거랑 밑으로 가 있는 거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 그래서 요거는 목라분리를 한 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목라분리를 해보니까 Y는 X를 2에다가 이따 K 없어지게 해놨죠. 요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목라분리를 하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양수잖아. 요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1, 3, 4분면 쪽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려고 하면 K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보다는 밑으로 와야지 그래프가 요렇게 1, 3, 4분면 쪽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빼박 감소함수가 될 거고 요게 최소값이 지금 마일부터 3까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서부터 요까지라고 치면 이게 마일 콤마 뭐시기 3 콤마 뭐시기 그래서 F3이 마일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은 문제지만 요거는 저렇게 살펴봅니다. 경우 나누기에 들어가야 돼서 목라분리 한번 들어갔어요. 자, 요거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모르겠으면 그래프 달리세요. 요거 그래프 달려주면 마찬가지로 X점근선은 분모 이퀄 빵, Y점근선은 개수 따죠. 0 집어넣으면 0,3이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면 따당 요게 1 디디디디딕 4 0,3 대충 요 있죠. 그럼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요렇게 생겨볼 수 없겠으니까 요거 역시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5라는 거는 FA가 5예요. 요 B는 F2가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풀면 답 나올 거예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 요 유형까지만 할게요. 뭐 앞에 뭐 다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점근선 X점근선 분모 이퀄 빵 X는 A 1차분의 1차 개수 따니까 4 그럼 게임 끝났죠. 198번 똑같습니다. 점근선 구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요거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별거 없어요. 상도 아니에요. X점근선 X는 마 K 그 다음에 Y점근선 Y는 마 3 요거 X점근선 X는 2 Y점근선 Y는 K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 알겠지만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요게
요 놈은 x 점근선이 막 k니까 대충 요 막 k가 있을 거고, y 점근선은 마 3이니까 대충 마 3 있을 거고, 요 x 점근선이 2니까 대충 여기 2가 있을 거고, 요건 k니까 대충 여기 k가 있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죠. 그래서 가로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니까 2 빼기 빼기 k. 요거는 위에서 아래 빼니까 k 빼기 빼기 3.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30이니까 딱 봐도 5, 6, 30이겠네요. 그래서 k 값 3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합니다. 숙제 여기까지 오세요. 고생했습니다.